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정가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바로 검수완박이 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경우에요, 의원총회가 열려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방침을 정하는데요. 현재로서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것이 조금 우세하다,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출근길에 말이죠, 이 김호수 검찰총장이 다시 한번 검수완박 옳지 않다, 철회해달라,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결정을 해달라, 의한 결정을 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이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일단 민주당에서 의총을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회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고 긴 하루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요, 의원총회 결론이 나온 다음에 행보가 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켜보시죠 라고 답을 아꼈는데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김호수 총장이 말이죠, 최근에 검수완박을 통해서 직을 걸겠다, 바로 그게 어제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의원총회 결론이 나온 다음에 어떤 행보를 볼 것이냐, 그러니까 지켜보시죠,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앞에서 간절한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표현 자체가, 이 워딩이요, 좀 뭐라 그럴까요, 이 검수완박에 대한 이 강한 결기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직을 걸겠다라는 얘기는,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압박에, 그야말로 검찰 내 외부의 압박에 밀려서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일부일 뿐이지, 진짜로 사표까지 내가면서 철저히 이걸 막아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렬한 이 전투 의지는 상당히 빈약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총회 긴 하루가 될 것 같다, 의원총회 결론 다음에 다음 행보는 지켜보자, 이 얘기를 하지 말고 반드시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우리 검찰 내 외부 국민의 이런 민심의 흐름을 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이 된 지 작년 1월이니까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와중에는 새로운 제도의 변화를 급격히 추진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 말하자면 형사사법 시스템의 새로운 시스템의 안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의원총회가 우리 검찰, 어제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어제 지방검사장 회의를 통해서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검찰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국내 인권 보호를 위해서, 수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제 내가 발표한 대로 직을 걸겠다는 나의 마음에 변화가 없다, 이 정도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김호수 총장이 훨씬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겠지만 청와대나 당으로부터 또 상당수의 또 압박, 또 박범계로부터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보자, 상당히 유보적 입장을 내놓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이런 이 아침 첫 기자들과의 질의답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제 정확하게 워딩을 보면 어제 뭐라고 했냐면,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직에 연하지 않겠다. 사퇴 방침을 굳혔어요. 그래서 이 김호수 초심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스터 쓴소리 이상민 의원이 오늘 또 아주 중요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검수완박 슬로건은 굉장히 너무나 과격하다. 캥기는 게 있느냐, 사람들이 묻는단 말이지. 예. 그리고 이재명 조기 등판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조급증을 내면 국민이 외면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배성규 조선일보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입장을 내놨어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 슬로건을 내걸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라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들고 너무 과격한 인상을 주고 적절치 않다. 예.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또 검수완박을 하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를 구축하기에는 아직 설이 같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의 비위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검수 완박이 아니냐는 얘기도 듣고 있다. 심지어 뭐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많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듯이 하기보다는 여야 간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슬로우 하는 게 좋다. 자칫 검수 완박에 따른 국민 피로감을 키워서 지방선거에서 지지율이 더 도망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예, 옳은 얘기죠. 그리고요, 이재명 전 지사 지지층을 비롯한 일부 강성 당원들이 검수완박을 하라, 이재명을 지켜라 이렇게 문자 폭탄을 보냈는데 이는 대의민주주의, 민주정치를 위협하는 맹종 정치다. 이 문자 폭탄 때문에도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정치는 상대와 타협하고 협상하고 숙고하는 과정인데 문자 폭탄이 쏟아지면 이런 정치의 영역이 사라지게 된다. 의원들도 위협을 느껴 자기 지지층만 보게 되고 팬덤 정치는 민주당의 자산이면서 동시에 부담이다. 내 편은 성역화하고 다른 의견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반민주로 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 선대위원장 또는 보궐선거 출마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전 지사 본인이 대선 패배의 장본인인데 조기 등판하는 것은 안 좋다. 그리고 지금 성찰하고 자중하면서 심술을 추스릴 때이지 조급증 낼 이유가 없고 조급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실수하고 민심과도 어긋나게 된다. 그리고도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을 바로 맞는 것도 적절치 않다. 예. 그리고 이 정치에 금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 국민들은 금도를 지키는 신사적인 정치인에게 더 마음을 준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요,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서 이건 명분이 없다. 대선 패배 당시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현재 인천 지역 국회의원인데 갑자기 의원을 그만두고 서울시장에 나온다면 서울과 인천 시민들이 수긍하겠냐? 송 전 대표의 출마가 서울 선거뿐 아니라 다른 지역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우려 때문에 반대를 했지만 이왕 출마를 했으니 경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잘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 한마디가요. 이재명 지사의 입지라든가 그다음에 진로, 그다음에 서울시장 송영길 출마 문제, 그다음에 이제 검수 완박 문제, 이 세 가지 이 어젠다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 이상민 의원답게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민심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송영길 그러지 않아도 검수 완박 문제를 가지고 어제 YTN에 나와서 한 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해서요, 사시 합격해서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비해서 경찰은 훨씬 더 권력을 따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을 가지고 자기네 코드에 맞게 수사시키는 게 훨씬 쉽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검찰 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검찰을 얕잡아 본 거예요. 검찰은 말하자면 만만하다 이거죠. 부려먹기가. 그리고 이 검찰의 경우에는 사시까지 합격했기 때문에 콧대가 높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안 듣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 송영길이가 말이죠. 이거 제정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은 민주당 당 대표는 아니지만은 바로 직전에 당 대표를 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사람이 이런 막말을 해가지고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조야로부터 송영길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더 높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한 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문제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런 경찰에 더 수사권을 주는 것이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한 조직이 갖고 있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분리해서 견제 균형을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요,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 그리고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 이렇게 지금 권성동 이 원내대표가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송영길은 바로 이 공격하기 위해서 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도 이 검찰 수사, 기소, 독점 다 하는 것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자 한 건데 이거는요 어쨌든지 간에 이해할 수 없는 입장 표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박탈이라는 표현보다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다. 경찰과 검찰의 견제와 균형을 하자는 것이고 수사권을 경찰이 갖더라도 검찰이 보안 수사 명령을 할 수 있다. 교체도 요구할 수 있는 통제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런 사람이 저는 사법시험을 합격했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한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서요, 이 박영선 장관이 이건 경찰 비하 발언이다, 강력히 맹공을 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박영선 장관이요, 본인의 페북에서 사법고시 선민의식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2011년으로 기억한다. 이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 조문에서 명령과 복종 두 단어를 시대착오적 조문이라 드러내고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는 법을 법사위 간사로서 정말 어렵게 통과시키며 검경 수사권 분리에 첫 단추를 끼웠다. 어찌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검찰개혁에 자꾸 찬물을 끼얹는가. 찬물을 끼얹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송영길의 수준, 사고의 수준이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태섭 의원도요, 한마디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특수부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던 이런 여당 인사들이 이제 와서 검수완박을 얘기하는 거냐. 검찰이 검찰을 최대한 이용하다가 정권을 내주게 되니까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입장을 내놓으면서요, 이거는 모순이고 그리고 염치 없는 짓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검찰 특수부가 사상 최대로 커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무도 반박을 못했던 팩트다. 민주당 의원 시절 이렇게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고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때 돌아온 공식적인 대답은 특수수사는 이미 잘하고 있는 검찰에 맡긴다 였고, 예. 그 다음에 비공식적 대답은 대학 때부터 잘 아는 특수부 검사들한테 나중에 수사를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할 것이다 라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히고 있어요. 과연 해당 발언한 인사가 누구냐, 그 얘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특수수사를 이미 잘하고 있는 검찰에 맡긴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권력기관 개편 발표 때 민정수석 비서관의 발언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뻔하잖아요, 누군지. 그러면서요, 이 민주당 정부는 자신들이 집권해서 검찰을 활용할 수 있었을 때는 최대한 이용하다가 검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이제 정권도 내주게 되자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하겠다 하는데, 정권 초기 권력기관의 속성에 대해 이해가 거의 없는 분들이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을 맡아서 입으로는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검찰 특수부를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키워왔다. 특수부의 규모와 조직도 비대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소위 기획통, 공안통이 가는 자리까지 특수부 출신 검사들을 전진 배치해서 검찰 내부적인 견제마저 숨을 시켜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이 검수완박은 정권 뜻에 안 맞는 수사를 한다고 권한을 뺏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바로 수사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이 아니냐. 그리고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도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은 타당하고 세계적 추세이기는 하지만, 경찰의 수사권을 전담하게 하려면 비대해지는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검찰에게 통제권을 주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과거 논의됐던 경찰 수사권 독립을 변형시켜서 도입해서 실제로는 경찰로 하여금 지금까지 검찰처럼 마음대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것을 길을 열어주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이유로 검수완박을 하려면 공수처부터 해야 한다. 기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야 한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질 뿐 아니라 검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빼앗아 올 힘까지 막강한 권력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요, 공수처는 착한 권력기관이고 검찰은 나쁜 권력기관이냐, 이런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 5월 말 추진이 된다. 그래서 변수는요,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5월 21일 과연 호주 총선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변수다라고 이제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 이 바이든은 일본에서요, 지금 이제 쿼드 정상회의가 5월 중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우리 한국을 오는 그런 일정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 쿼드 정상회의는 5월 24일 경입니다. 일본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때 개최가 되면 이제 우리 한국을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쿼드는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력체이죠. 그리고 이 쿼드 산하에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이런 주요 워킹 분야가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요, 선거 때부터 이 워킹 분야에 참여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접촉면을 넓히다가 적절한 시점에 정식 회원국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구상을 그동안에 쭉 밝혀왔어요. 그래서 이 한국이 우선 느닷없이 쿼드에 덜컥 가입해버리면 말하면 무임승차하는 그런 인상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 이런 건 안 하고 일단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대한 기여를 늘려가면서 지역 키 플레이어로서의 실질적 우위상을 갖는데 우선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5월 21일 호주 총선, 이런 일정을 포함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 일본을 방문하면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의 박진우 의원이 단장이 됐죠. 정책협의단에 가서, 미국과도 우리 한미 공조, 특히 전략적 협력도 강화하고, 이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을 감안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시키고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도 다시 제대로 가동하고 그리고 한미 간의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서울을 방한하게 되면 첫 번째 정상회담이 되는 것이고요. 상당한 한미 양국 간의 동맹 관계가 굉장히 정상화되는 길에 접어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경기지사에 나섰던 유승민과 김은혜 이 두 지사 예비 후보들이요, 윤심 공방에 이어서 이제 오심 탱찰전이 벌어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전에 유승민 의원이 오세훈 시장과 만났고 또 점심 직전에는 또 이 김은희 의원도 오 시장을 비공개로 접촉을 했습니다. 대부분이요, 이제 교통 문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뭐라고 그럴까요? 협의를 양 단체장 간에 이제 협의를 했고 그런 걸 통해서 경기와 서울 그리고 인천까지 묶어서 완팀이 돼서 말하자면 선거전을 벌이겠다는 그런 작전의 일환이 아닌가 싶어서 바람몰이 하는데도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